거리에서 로고와 심볼을 배운다. 오늘은 거리학습 실전편 심볼을 찾아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성당이 있죠? 맨하탄에 있는 성당인데 여기서 한번 심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와 컬러는 심볼을 만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로고와 컬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미 벌써 컬러 같은 경우도 많은 브랜드가 컬러가 한정적이잖아요. 다 쓰고 있고 로고 같은 경우도 알파벳, 이니셜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시킨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심볼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 로고와 컬러에 비한다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심볼을 어떤 사람은 고민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찾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숨은 그림 찾기 해볼까요? 이곳에 두 개의 브랜드 심볼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그 브랜드가 여기에 있는 심볼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요. 딱 두 개의 브랜드가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 몽블랑 만년필의 그 앞에 있는 병뚜껑에 있는 그 심볼이랑 이 성당에 있는 이 심볼이 비슷합니다.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비슷하죠. 저는 유사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뭐 여기서 이거를 벤치마킹했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보죠. 이거는 크롬 하츠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크롬 하츠라는 브랜드인데 앞에 있는 이 로마 캐톨릭 크로스 십자가라 그러는데 이것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같이 만든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들 모티브를 차용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런던에 시험조사 하다가 이제 창문가에 있던 그림인데 이것도 뭐 크로마츠랑 아까 성당에 있는 거랑 문양이 비슷하죠. 이것도 런던에 있는 거리에 있는 어떤 그 문장표를 보여드리고 있더라고요. 창업가가 자신의 브랜드에 맞는 심볼을 찾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위에 보였던 것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구글 이미지나 아니면은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찾는 게 아니라 실제 거리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쓸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갑옷의 가슴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심볼은 만들어야 하는가 찾아야 하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장 확실한 고전적인 방법인데 찾고 그것을 응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심볼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갑옷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울타리에 있는 이 왕관 모양이 있죠. 또 이거는 그냥 가로등에 있는 왕관입니다. 사실 그 런던이나 파리에 가면은 이렇게 단추 파는 곳이 많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트래디셔널 심볼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벼룩시장 같은데요.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심볼들이 이미 있죠. 이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 브랜드와 잘 조합을 시키면은 정말 좋은 브랜드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창업할 브랜드의 자기다움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자기만의 심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함에서 자기 브랜드에 맞는 비범함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독창성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창성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어른거리면서도 아직 이름이 없는 것, 아직 명명할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다. 아직 이름이 없는 것은 자기가 창업할 브랜드입니다. 그것의 이름, 컬러, 이미지 그리고 컨셉도 없죠 지금은요. 하지만 창업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지가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이름, 이미지 그리고 상징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자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들이 많은 곳에 가면 특별한 관점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것은 많지만 현재의 관점을 바꾸거나 전혀 볼 수 없었던 세상은 보여주지 않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좋은 사고 싶은 물건이기 때문에 잘 못 보는 확률이 높아요. 여러 나라 벼룩시장에 나와 있는 낯선 물건을 관찰하는 것도 특별한 관점을 갖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상한 물건을 많이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벌에 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심벌의 고대 의미는 약혼자에게 주는 표시 그리고 부족 간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증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혹시 브랜드가 심벌과 로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특정 브랜드의 이상한 소속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유니크 브랜딩이라는 책을 쓴 저자 스캇 데밍은 브랜드의 성공 비결이 고객에게 약속한 것 이상을 이행함으로써 그들이 특정 문화 집단이나 가족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창조해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브랜딩은 마치 결혼할 때와 같은 소속감을 수반하는 강한 애착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브랜드 관련 종사자들은 고객들을 소속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계성으로 묶어 고객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빈슨, 애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상품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일반 소비자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특별한 체험을 소비자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브랜드는 하나의 상품이 소비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총체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줍니다. 이를 공유하면서 집단으로 움직여지는 그것이 바로 문화이죠. 브랜드는 문화의 결정체이며 상징입니다. 코카콜라는 젊은 문화의 결정체이며 미국 문화의 상징입니다. 애플은 미국 천재들의 디지털 문화이며 미국적 혁신 기업의 상징이죠.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했거나 이해했다면 브랜드가 주는 공감대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보게 되지만 그들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한 체험이 있으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 공통 체험을 오랜 시간 쌓아왔다면 친밀한 관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부부관계죠. 니체는 한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도 시장에 많습니다. 새로운 신상품 많지만 나와 관계에 있는 브랜드는 얼마나 될까요? 브랜드가 주고자 하는 체험과 내가 브랜드를 통해서 얻은 체험은 얼마나 동일할까요? 이 체험은 관계의 질을 형성합니다. 브랜드 문화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무형의 것이지만 그 어떤 브랜드도 카피할 수 없는 강력한 차별점이죠. 브랜드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소비 취향을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트렌드입니다. 브랜딩의 사전적 정의는 이름을 붙이다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블렌딩에 가깝죠. 뭔가 상품과 그 무엇과 혼합하고 융합하는, 물론 소비자와 혼합하는 거죠. 상품과. 마케팅의 4P 믹스가 연상되겠지만 브랜딩의 블렌딩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다른 부족과 혈맹을 맺을 때 서로 팔뚝을 칼로 그어 묶는 그런 연합을 상징했던 블러드 브랜딩에 가깝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위한 블렌딩의 결과는 한마디로 강력한 관계 구축입니다. 이런 관계 구축에 대해서 4D 브랜딩의 저자 토마스 가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브랜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브랜딩을 친구 관계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물론 시시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브랜드와 충성 고객 간의 관계는 친한 친구 사이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브랜드 반란을 꿈꾸다의 저자 마틴 뉴마이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브랜드는 공동체의 힘으로 구축된다. 여기서 공동체란 기업 안에 속한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파트너, 거래처, 투자자, 고객, 비고객, 더 나아가 경쟁자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완벽한 생태계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브랜드 전쟁의 저자인
데이비드 넬러샌드로는 현대인의 소속감은 지리적 조건이나 혈통, 인종, 종교적 제약을 초월한다. 교육과 교양 정도에 의해 소속 집단이 결정되고 구성원이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따라 소속 집단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추세다. 점점 더 많은 현대인이 브랜드 촉구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주죠. 이처럼 브랜딩은 소비자가 체험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가 모여져서 브랜드의 역사가 되는 과정 및 방법을 말합니다. 브랜딩 스토리의 시작은 바로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끝납니다. 티핑 포인트의 그 저자 말콤 그랜드웰은 가장 성공적인 아이디어는 마케터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와 다른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 퍼져나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바로 스토리죠. 일반적으로 관계의 질에 따라서, 체험의 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기업의 철학에 따라서, 기업의 반응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스토리를 전달하는 과정을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브랜드와 자신만의 스토리를 아끼고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하죠. 이 마니아가 브랜드 창업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마니아가 심벌을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로고체를 사랑받게 만들 수 있을까요? 브랜드 심벌과 로고만 모아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과 고민은 브랜드가 실제로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 창업자라면 스스로 방금 말했던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나의 심벌을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로고체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만든 브랜드 심벌과 로고만 보아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브랜드 창업 그리고 나의 상품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상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만 브랜드는 사용자들의 체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체험의 강도에 따라서 문화, 관계, 그리고 공동체라고 부르죠. 심벌과 로고에 집착하는 이유는 공동체와 소속감을 갖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합니다. 심벌과 로고는 생산자의 차별화 기호가 아니라 소비자의 소속감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의 심벌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디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대감 때문이죠. 바로 심벌의 힘은 관계성과 비례합니다. 아마 앞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로 말한 게 이것을 위해서 앞에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결국은 심벌이라는 그것은 소속감을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벌에 대해서 시간을 두면서 함부로 만들거나 아니면 쉽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남에게 맡겨가지고 에이전트 맡겨가지고 일단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런칭이 가까워지니까 이거라도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서 직원들 거수를 통해서 뽑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심볼만 특별하게 어떻게 여러분의 철학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물론 심볼을 예쁘게 다듬고 만드는 그런 것들은 디자인 회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철학을 집어넣거나 그 철학을 갖다가 심볼로 설명하는 것들은 창업자 및 그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의 파운드라 그러죠. 이렇게 처음에 뭐라 그럴까요? 런칭 멤버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볼을 만들어갈 때 물론 그 심볼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내부 직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1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심볼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을 찾아라. 첫 번째, 한쪽 벽면에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심볼을 모아 붙여 놓아 보세요. 한번요. 두 번째는 다른 벽면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심볼이 아닌 상징적인 그림을 붙여 놓아 보세요. 그러면 한쪽에는 심볼이 있고 한쪽에는 여러 가지 심볼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그림이 있겠죠.
이 두 개의 벽면에 있는 그림을 계속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심벌이 될 만한 원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눈에 익숙함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익숙함을 보고 시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를 발견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유사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